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이 난마돌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전국도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이준석에 대한 추가 징계 문제로 굉장한 지금 혼란수로 빠져들고 있는데, 이 당헌 당규에 따라서 이 엄격한 이 징계를 조속히 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제명 이외에는 답이 없다. 왜냐면요, 이준석 측에서, 그리고 이준석이도 어제 밤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엔 이 인권 헌장까지 동원해가지고 이양희 위원장을 비판하지 않는가 하면, 지금 방금 나온 이준석 측의 이 반발, 공식적인 대변인단의 입장을 보면 말이죠, 유엔에까지 제소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건 뭐 한마디로 이거 정신당한 사람들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종의 핵폭탄을 투척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요, 그야말로 이 채찍 이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제 조문 외교를 시작해서 어제 찰스 3세 국왕이 주최하는 리셉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상당히 많은 호의적인 발언을 들었어요. 왕을 비롯해서 이 왕세자 비도 우리 한국을 한번 방문하고 싶다, 이러한 이 의견을 표명했고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언제든지 오면 환영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준석의 이런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 또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우택,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시장, 이런 분들의 입장문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말이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신 나간 소리 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여전히 수석 대변인임을 자처하는 발언을 했어요.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이 또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말이죠, 우선 원내대표 선거와 관련해서는요, 주호영 의원이 지금 당선됐다, 딱 한 줄만 나오고 있고요. 이 표수는 뭐라 그럴까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호영 의원은 우선 5선 의원이고요. 이 대구 출신이고, 그리고 이미 원내대표도 한번 했고, 그리고 비대위원장도 며칠간 하다가 이제 직무가 정지됐고, 그래서 현 국민의 이런 피사 상황을 가장 잘 꿰뚫고 있는 분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 주호영 의원이야말로 이 본질적으로, 물론 이제 바른미래당인가요? 이 바른정당인가 어디를 갔다 오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보수 본류를 쭉 뚫고, 그래서 최다선 의원인데 비해서 이용 의원은 최근에 민주당의 그 다음에 무소속 거쳐서 우리 국민의힘에 왔는데요. 인품적으로 보면 두 분 다 굉장히 훌륭한 분이지만, 이 당내 기반이 이용 의원은 어쨌든지 간에 좀 취약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본다면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동안에 윤심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니 원내대표 선거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선거니까 당연히 윤심이 없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심이 있고 없고 영향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제가 보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당연한 수순으로, 논리로, 구조로, 이 당내 의총 이 구조로 볼 때 주호영 의원의 당선은 이미 모두가 얘기를 한 것 아니겠느냐. 참고적으로요,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호영 의원을 추대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윤심 얘기가 더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문 외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아침 9시에 출발을 해서요, 어제 저녁에 14시간 반에 걸쳐서 도착을 해가지고요, 리셉션에 맨 먼저 참석을 했고, 바로 이어서 20, 21일은 유엔으로, 그리고 22, 23일은 캐나다에서 정상 외교를 한 다음에 5박 7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이 정상 외교, 이번은 이제 실외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요. 즉, 경제 외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한편으로 지금 난마돌 때문에 굉장히 지금 비상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이 난마돌에 대해서도 이 기내에서도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수시로 이 한덕수 총리와 통화도 하고, 그래서 챙기고 나섰다. 그래서 마음은요, 몸은 지금 런던에 가 있는데요, 마음의 한 반쯤은 지금 서울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있었던 엘리자베스 2사 국왕 이 리셉션에서요, 이 좋은 당연히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조의도 표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찰스 3세 국왕이 또 고맙다는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요, 이 좀 챙겨 볼 만한, 논평할 만한 얘기는요,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 이 국내 정치,
이 가치를 굉장히 가지잖아요. value, 가치. 국내 정치적 정치에서의 가치도 자유, 인권 이런 건데요. 이 자유, 인권이 국제 정치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왕 하면 자유와 평화의 수제다. 이러한 이 기억을 우리 국민들이 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찰스 3세 국왕도 이 먼 길까지 와줘서도 굉장히 고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특히 인상적인 것은요. 이 자리에서 이 찰스 3세, 그 다음에 카밀라 왕비, 찰스 3세의 장남인 윌리엄 왕세자, 그리고 이 미들턴 비, 이렇게 인사를 나눴는데요. 이 미들턴 왕세자 비가 이 한국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초대해 준다면 오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찰스 3세 국왕도 92년도에 방한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가고 싶다. 이러한 이 방한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이제 어머니의 이제 국장인데 이 리셉션 장에서 방한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 점은요. 우선 인간으로서뿐만 아니라 이 정치인으로서의 입장 표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상당한 우리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도 우리 국내를 한번 우리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고 그 좋은 기억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데요. 찰스 3세 국왕, 이 방한도 조기에 이루어져서 그런 좋은 인상을 영국 왕실이 갖도록 하는 것도 한영 관계뿐만 아니라 영연망 제국과의 우리 한국과의 관계, 그리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간상으로는 이제 오늘이죠. 9월 19일 오늘은 이제 장례식이 열리는데요. 이 장례식에는요. 정상급 인사 500명을 비롯해서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 추모 글을 윤석열 대통령이 올렸는데 여왕과 함께 동시대를 공유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깊은 애도를 표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전용기를 타고 영국을 가면서 이 한덕수 총리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이 난마들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를 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달라. 그리고 지금 해군에서도요, 지난번과 똑같이 장갑차하고 공보트를 동원해서 지금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민관군이 잘 합심해서 대응을 해달라라는 입장을 지금 내가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내외 해외 순방과 관련해서 지금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 언론에서 말이죠. 특히 일본 산케이 신문 또 이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한일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지금 낮게 보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관해서 우리 대통령실에서는요, 일본 측 언론 보도를 부인하고 있고, 지금 일정과 의제를 마지막 단계에서 조율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시간도 지금 다 확정이 됐다. 그래서 이 한일 정상 간의 이 회동은 제가 보기에는 약식 회동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약식 회동이 가능성이 상당히 클 거다 그랬는데요. 이번에도 약식 회동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준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준석의 반발은 말이죠. 이 국내법적 측면에서의 이 법률 투쟁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국제법적 측면에서의 이 국제 투쟁으로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 뭐 업그레이드라고 표현할 수 없고,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이 조치로밖에는 해석될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법원에 지금 5번씩이나 가처분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 윤리위도 징계를 처분하면, 최종적으로 윤리위 징계 처분이 내려오면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윤리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제는 국제적인 이 법적 투쟁을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선요, 어젯밤에 추가 징계를 개시한다. 그러니까요, 유엔 인권구변 제19조 영어 원문을 올리면서 이양희 위원장, 즉 유엔에서 인권 활동을 평생 해오신 이양희 위원장에게 밝힙니다. 이렇게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이 한마디로 인해서 유엔의 인권 규약 19조를 갖다가 위반했다는 거예요. 즉 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지금 이제 이 보도에 따르면은 이준석의 변호인단 측에서 밝힌 공식적 입장문입니다. 지금 방금 나왔는데요. 가처분뿐만 아니라 유엔 제소와 같은 모든 법적 수단을 다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18일 윤리위의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은 3, 4차 가처분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방해 행위다. 가처분에서 잇따라 패소하니까 자행한 재판 보복 행위다. 용어도 굉장히 강해요. 사법방해 행위, 재판 보복 행위.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유엔으로 가져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이 국제사회에서는요, 이 사법방해 행위, 이 사법방해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이 범죄 행위로 인식을 하고 처벌이 셉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제법적 투쟁을 염두에 두고 사법방해 행위라는 용어를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번 징계 개시의 근거인 신군부 표현은 이준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다. 1차 가처분 재판에 제출한 이 대표의 자필 탄원서를 국민의 측에 누설한 것이고, 이는 업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다. 자, 결국 신군부 표현은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작출해낸 위법 수직 증거이므로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의힘 측 범죄 증거이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업무상 비밀 누설죄는 요즘 판결의 성향을 보면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압축적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 그래도 법률상으로는 대표지 않습니까? 법률상으로 대표인, 그리고 탄원서라고 하면 자필 탄원서인데 이거를 갖다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이 됩니까? 업무상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당원권이 정지가 됐어요. 당원권이 정지가 됐다는 얘기는 업무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업무상 비밀 누설이다. 이게 결국 말장난이 아니고 이거는 그야말로 이 법을 오남용하고 있는 결정적 사례가 아니냐. 그래서 이건 여론을 왜곡하려고 하는 가짜 뉴스에 해당된다. 이렇게 저는 이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말이죠. 상식적으로 볼 때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준석이는 6개월간 당원권이 정지됐는데 무슨 이 지가 헐 당 업무가 어디가 있냐고요. 당원권 정지된 사람이. 만약에 당원권 정지됐는데도 불구하고 당 업무를 했다? 그러면 그게 불법인 것이죠. 자, 이것은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고기 양두구역 표현에 대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료로서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이거는요, 개고기 양두구역, 이러한 이 험한,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누군가를 폄훼하는데 이용되는 이런 표현은요, 당 대표로서, 왜냐하면 당 대표 이 권한 행사가 6개월간 정지되어 있을 뿐이지 당 대표의 직위는 박탈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1차 징계의 사유인 품의 유지 의무, 여기에 반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금 이제 좀 상당히 벗어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게 아주 거창합니다. 유엔 인권선언 19조, 미국 수정헌법 1조, 대한민국 헌법 2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히 정치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기본권 중에 기본권으로서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불가침의 인권이다. 물론 기본 원칙은요, 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불가침의 인권이지만 이 절대성의 원칙, 불가침의 원칙이 상황에 따라서 이 발언의 수위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헌법을 일탈하는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요즘 이제 우리 국내 법원도 말이죠. 이런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 후천적 권리가 아니라 선천적 권리다. 이렇게 해서 이 국제사에서 일반론적으로 지금 인정되고 있는 게 광범위한 인권이에요. 그러나 인권에서도 여러 가지 국가안보 이런 표현의 자유도 말이죠. 이 국가안보라든가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이 표현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 이런 판결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라고 그럴까요? 일종의 내로남불이고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서요, 1979년 김영삼 민주당 총재가 뉴욕타임스와 한 인터뷰, 즉 정치적 표현을 문제 삼아서 국회의원직을 제명하자 부마 사태와 12.6 사태가 발생했음을 상기한다. 야, 이거 정말 제정신입니까?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YS의 당시의 정치적인 위상하고 이준석 본인의 정치적인 위상과 영향력하고 지금 대비가 가능합니까? 지금은 이준석이는요, 범죄인이에요. 성상납이 법률적으로는 공소권 없음에서 무죄가 될 수 있을지언정 도덕적으로 우리 국민의 상식적 눈높이에서 보면 범죄 행각을 저지른 죄범인입니다. 범인. 이 범인하고 당시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YS하고를 등가적으로 보고 있어요.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는데 이거 정말 시종일관 이번 입장문은요, 정신 나간 사람이 쓴 것 같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 소송 대리인단은
국민의힘의 추가 중징계 처분에 대해서 가처분뿐만 아니라 유엔제소와 같은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며 국민의힘이 야만적 헌법 파괴와 공작을 단호히 분쇄한다. 여기서요, 야만적이라는 표현 자체도 이것도 이 당 대표로서의 품위 유지 위반을 한 것이다. 그리고 또 공작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요, 이건 시종일관 정말 이것만 갖고서도 1시간 제가 이 논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일제히 이핵관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김웅, 김재섭, 그 다음에 곽승용 국민의힘 부대변인, 이런 또 신인규, 이 국바세 이런 사람들 일제히 지금 어제 추가 징계에 관한 입장에 대해서요,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간략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뻔히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김웅 뭐라고 그랬느냐? 민주당도 지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친문 권리당을 제명했다. 이런 기사를 공개하면서요, 두 당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동업자 정신이다. 이렇게 비꼬고 있어요. 그리고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도 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울축시키고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자유 가치를 드높인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에도, 그리고 자유를 맨 앞에 내세운 국민의힘 정신에도 맞지 않다. 예. 그러면서 차라리 보도지침을 내려달라. 그러면 미리 숙지해서 저도 잘리지 않도록 조심하겠다. 이런 비꼬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 곽승용 국민의힘 부대변인, 제가 볼 땐 점점 문재인 정부를 따라가는 같이 보인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고요. 신인규 국민의힘 부대변인, 다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나는 국대다. 이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는다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발언이나 정진석 임시 비대위원장 발언도 징계하라. 선택적 징계는 윤석열 정부의 공정을 지우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뭐라고 했냐면요,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다라고 발언한 바 있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2017년도에요, 보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육모 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 버려야 한다라는 발언했는데, 이거를 인용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양희 위원장 날짜를 어제 잡은 것과 관련해서 이 경찰하고 대통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이 비판을 이준석이가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오늘 기자들한테 뭐라 했냐면, 이양희 위원장이 얼마나 강직한 분인지 몰라서 하는 얘기다. 어떤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윤리의 소관 업무는 전적으로 윤리에 있고 어느 누구도 이양희 위원장이 소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홍준표 의원도 오늘 페북을 통해서요, 이 표현의 자유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보호받지 못한다. 정치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고,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해당 행위를 이유로 징계 제명된 전례도 있고, 제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도 있다. 그러면서요, 그토록 자중하라고 했건만 사태를 이 지경에까지 오게 만든 점에 대해서 많은 유감을 표하고 거듭 유감이다.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 당이 하루속히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정우택 5선 의원이죠. 아주 최다선인데 정우택 의원도 말이죠. 오늘 BBS 불교방송에 출연해서 이양희 위원장에게 유엔인권 운운한 거, 이거는 그야말로 공자 앞에 문자를 쓴 격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이거야말로 유엔인권을 꺼낸 것은 하나의 압박수단으로 쓴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징계위에서 추가적인 윤리위에서 징계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공감을 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이 윤리위가 미리 이제 정보를 입수해서 또 이 윤심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징계를 절차를 개시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과 관련해서 김종혁 여당 비대위원이죠.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전혀 윤리위원하고 그 다음에 이 당하고는 연계가 되어 있지 않더라. 그러면서요, 작년에 뭡니까? 작년이 아닙니다. 최근에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때 이준석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 6월 1일 날 열리려고 했는데, 이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김종인 위원장이 연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까지 해서 이게 7월 7일로 연기가 될 정도로
굉장히 당에서 몰랐고 6월 2일 날 징계한다. 이래서 당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말이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했던 이 남북 간의 여러 가지 합의들을 이행하라. 이렇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오늘 회의에서 말이죠. 비대위에서 이거 9.19 군사합의는 이미 휴지 조각이 된 거 아니냐. 이 도보다리에서의 이 미모 깨어나라. 이렇게 직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김정은, 김여정 남배의 눈치만 본 굴욕적 대북 정책 아니냐. 이런 것들로 통해서 국가안보의 기틀을 완전히 기본 틀을 와해시켰다. 직격을 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페북을 통해서 말이죠. 이 퇴임 후에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요. 그야말로 이 문 대통령의 4주년 관련 메시지는 한마디로 문 정권의 군사합의가 잘 된 것이라는 자화자찬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 정부가 바뀌어도 그러면서 북한은 얼마 전 핵사용 5대 조건을 명시한 핵무력 정책법을 공포하면서 핵 보유국주의는 물론 언제든지 핵을 사용하겠다고 천명했는데 문 정권 5년의 처참한 결과다. 그런데도 남북 군사합의에 집착하는 문 대통령의 언급은 집착인가 아니면 현실 부인인가 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19년도 3월 본인의 원내대표 연설의 지적이 틀리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말이죠. 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더 이상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나의 발언에 국회는 아수라장이 될 정도로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반발했는데 결과는 5년 내내 문 정권의 북한 비핵화 의지 호소에 북한의 핵 능력만 고다된 꼴이 됐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자, 저도 맨 먼저 문재인의 이러한 이 메시지와 관련해서 아니 여전히 수석 대변인의 입장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 참 기가 막히다라고 했는데요. 글쎄요. 나경원 의원도 제 방송 본 건지 생각이 똑같습니다. 이 생각이 똑같다는 얘기는요. 우리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대북 굴종 자세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참 부끄럽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문재인 대통령 이거 누가 교육시키겠어요? 결국은 우리 여권의 여론 주도층 인물들이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발상을 강력히 비판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직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NYT 인터뷰만 보더라도요. 문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실에서 한 친구에게만 집착하는 학생 같다. 이런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거 반성하라. 이렇게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반성을 위해서는요. 윤건영의 반성이 선행되어야 된다. 탁현민의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